지난 금요일에는 이 미국 증시가 세만여의 날로 인해서 이 변동성이 컸지만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. 이 가장 큰 이유는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. 이로 인해서 11월 달 추가 B컷에 대한 이 기대감이 상승했으며 시장은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아무래도 이번 주에 미국 증시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금일 영상에서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 지표와 함께 정말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 공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50bp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. 이로 인해서 11월 달 이 금리 인하 전망이 50bp 50.2%, 25bp 49.8%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? 바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4개월 동안 이 핵심 인플레이션이 1.8% 이하로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9월 B컷 금리 인하에서 11월 달도 추가적인 이 B컷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여기서 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는데요. 바로 연준이장 이 미셸 보우먼은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서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될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한 이 노력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50bp 인하를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50bp 인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주식시장에 혼란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. 그러면 왜 이렇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을까요? 제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과거의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바로 이 과거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했을 때의 모습을 봤을 때 1년 그리고 2년, 3년, 4년 후에 수익률 자체가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내줬기 때문이에요. 현재 이런 부분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2001년과 2007년은 다소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가 2001년에는 닷컴 버블 붕괴가 찾아왔고 2007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찾아왔던 만큼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하고 과거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또한 연준에서는 좀 이번 주에 나올 이 근원 PC에 대한 이 지표를 좀 강조를 했는데요. 이 근원 PC는 9월 27일 날 21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. 현재 연준에서 발언한 대로 PC 자체가 2% 초중반대의 모습을 나타내 주거나 아니면 이전치를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주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 이 B컷 금리에 대한 이 기대감이 더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표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연준에서는 왜 이 근원 PC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? 근원 PC라는 것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지표인데요. 이 통화 정책을 이제 결정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이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는 이유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이 근원 PC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를 파악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또한 이 소비자 물가와 경제 절반의 물가 수준을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굉장히 신뢰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현재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%에 가까운 부분이며 근원 PC의 결과에 따라 11월 달 이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원 PC가 목표치에 얼마나 접하는지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이 다시 상승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지 또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
이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이런 PC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날에 더욱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. 이 지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의 주요 코멘트를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연착륙 여부를 좀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50bp 금리 인하 이후에 연착률 시나리오가 정말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와 대폭 금리 인하를 한 만큼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커 금리 인하가 나왔고 여기서 경기 침체가 다가왔다라고 좀 바라보는 이런 시장 참여자들도 있죠.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기는 무조건 연착륙이 아닌 무조건 침체가 아닌 연착륙과 이 침체를 확인하기 위한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이 시장에서는 미국의 연착륙 여부를 포인트로 바라보곤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50bp라는 이 금리 인하를 왜 했는지 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중 하나가 미국 카드빚이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 연체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미국의 이 실업률 지표도 우리가 함께 봤을 때 2024년 5월 3일부터 이 8월 2일까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줬기 때문입니다.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것은 이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50pp라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타당성이 생기지만 왜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 연체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 있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. 바로 이 기준금리 인상이 실질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걸리는데요. 이 시간 동안 금리 인상이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그리고 소비자 지출, 대출 조건 등이 서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업률이 고금리라는 이 고금리 자체가 1년이라는 시간을 유지했기 때문에 현재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는지 보합하는지 이런 여부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실업률 발표는 10월 4일 날 열리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도 우리가 하나씩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 최근 이 미국 천령들의 이 실업률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의 16세부터 24세 실업률이 9.7%에 달한다라고 지표가 나와 있어요. 이는 2021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 형상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시면 이제 실업률이 상승을 하면서 이게 짙은 주황색이 이제 실업률이 상승했다라는 지표거든요.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미국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당시 실업률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 경기 침체가 다가왔기 때문에 주가도 현재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와 경기 침체 공포가 재확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연착륙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이 9월 26일 이 중요한 지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. 바로 미국의 이 GDP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에 대한 이 여부도 우리가 함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GDP 같은 경우 6월 27일부터 지속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줬고 이 GDP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이 재화와 이 서비스의 총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번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업률 자체도 이 많은 이 투자자들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폭 상향하게 될 경우 이런 부분에서도 이 경기 침체 공포가 재확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현재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것은 이 연준의 코멘트를 좀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현재 이
금리 인하가 이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고 첫 금리 인하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이 연준이 미국은 연착륙을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의 성장은 굉장히 강하며 이 경기 침체의 걱정 우리가 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. 이런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주식 시장의 이 회복력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주식 시장도 한 번 더 이 기대감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준의 발언들을 좀 지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9월 26일 22시 20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 만큼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이런 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 대해서 좀 요약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코어 PC, 이 근원 PC 지표가 2% 초중반에 머물게 될 경우 현재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고 향후 26일에 나올 이 GDP의 성장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사회하는 모습을 나타내 준다면 현재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이 연준의 코멘트가 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며 이 미국의 경제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11월 달도 우리가 좀 좋게 바라보고 있다. 이런 발언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 미국이 정말 이 연착륙에 대한 이 가능성이 확실한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초입 구간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현재 이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보면서 이 경기 침체가 서서히 지표에 하나 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공포심 자체도 다시 한번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이 경기 침체 지표에 있어서 꼭 참고하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지표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. 이제 이 금리 역전이라는 것은 단기 국채의 금리가 장기 국채의 금리보다 높아지는 형상을 나타냅니다. 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둔화되거나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국채보다 더욱 안전한 이 장기 국채로 자금을 옮기면서 여기서 역전 형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모습이 커지게 될 시 장기 국채 같은 경우 이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 지급이나 미 정부의 신용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위험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단단기 금리 역전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경기 침체에 있어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과거에 이 경기 침체가 다가왔던 시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1년에는 이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7년에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2020년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좀 위기를 겪었던 이 코바이드 19 코로나 시대가 찾아왔던 만큼 이런 경제 위기도 함께 찾아오면서 3단계 금리 역차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다가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잠단기 금리 역전이 과거의 모습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가 무조건 다가왔다라고 바라보는 것보단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전쟁이 커지는지 아니면 엔키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우려 확산이 퍼질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한마디로 이 잠단기 금리 역전 후에 추가적인 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찾아온 만큼 이런 추가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지 우리가 집중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이상 이 미국의 이번 주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지표들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 이 경기 침체 공포가 정말 확산이 될지 아니면 연착륙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이 무엇보다 이 투자자님들의 이런 수익 자체가 극대화되면서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게 저희가 좋은 정보들 지속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